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남은 12월 장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연 정말 연말 랠리 아직까지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지 다각도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광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그래도 주목해볼 만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물론 원체 또 월초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연말과 연초 장세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난번 방송 때 올해 연말까지는 좁은 박스권 내에서 방향성이 없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시했던 코스피 밴드 1950에서 2080포인트 수준의 좁은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고, 오늘 반등 같은 경우에도 1950포인트에서 저감에서 들어오면서 박스권 내에서 반등 나온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적어도 2014년 초 1분기가 지난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타 랠리 기대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 테이퍼링과 함께 한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예산안 합의는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예산안에 대해 큰 우려를 보이지 않고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한 긍정적인 변화 역시 아직은 쉽사리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의 경제 공작 회의를 보면 기존 3중전에서 발표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전일 발표됐던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큰 숫자상의 반등이 나타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전히 방향성이 없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 큰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또 한 가지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산타랠리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낮아진 건가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실제로 연말 소비는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 자체는 높지만 전년 대비해가지고 비교해봤을 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의 상승을 어떻게든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의 25일 산타랠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실적이 지난해보다 3% 줄어든 걸로 나오면서 2년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11월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0.6% 증가에 그치고 있어서 미국의 소비 시즌이 과연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의 자금 유입도 역시 뚜렷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테이퍼링 이슈가 펼쳐진다면은 EM 시장 내에서 한국이 약간은 안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6월에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자금이 단기간에 급속히 유입됐던 거하고는 좀 다른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6월에 테이퍼링 이슈는 처음 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컸던 시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테이퍼링 이슈가 나온 지 벌써 5, 6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 정도까지 큰 반응을 보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은 각자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맞춰놓은 플랜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테이퍼링이 계속된 만큼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중전에 이어서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정책 전환 기대감이 2013년 초부터 이어오고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중국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7% 이상, 7.5% 이하 정도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높아져서 나타나는 과거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적어도 2014년 3월에 전인대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슈가 나온다면은 물론 이머징 국가 내에서 안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머징 국가 내에서는 좀 고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작 테이퍼링 이슈가 나온다면은 그렇게 급격하게 자금 유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6월에는 사실은
굉장히 갑자기 나온 테이퍼링 이슈였기 때문에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 시장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갑자기 들어올 만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번 FOMC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 17일과 18일 날 FOMC가 예상돼 있는데 네.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7%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또 높아졌고 또 2014년 예산안도 타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이퍼링이 실시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시기적인 문제에서 테이퍼링이 12월보다는 오히려 3월에 실시될 것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경제 지표를 따지자면은 이미 테이퍼링은 6월에 얘기했던 시점부터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실업률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으로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2월에 시행하기에는 1월에 연준 의장 교체가 있고 또 아직 2월 부채 한도 상향 협상도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것이 마무리된 이후 3월에 실시할 가능성을 더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 12월에 테이퍼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의 실시는 오히려 미국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판단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실시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테이퍼링 실시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오히려 유동성 장세에서 정책적인 새로운 성장률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2월에 만약에 테이퍼링이 시행이 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반대로 보자면은 테이퍼링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물론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1, 2일 정도 나올 수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또 시장을 누를 수 그렇죠. 있고 예. 또 그게 안 나온다면 3월 테이퍼링 우려가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테이퍼링 이슈보다는 오히려 경제 지표나 아니면 정책 변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와 정책에 관심을 갖자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보자면은 이러한 박스권의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어떤 전략을 주시겠어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딱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만한 악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으로의 방향성보다는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매매를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연초에는 테이퍼링 효과와 그리고 국내 실업 실적 확인에 의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박스권을 전망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의 접근보다는 2014년 초반에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 돌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의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은 지금보다는 2014년 1분기 이후로 판단하고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과정이 마무리되고 또 중국 전인대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혁 정책 방향이 발표되는 시점이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에 대한 가식성, 특히 매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14년 초부터는 환율의 방향성도 고려해서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기조에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1분기 이후에는 미국의 상승과 함께 코스닥 시장의 강세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2014년은 유동성 장세에서 정책 장세로 넘어가는 시점인 만큼 투자의 포인트를 싼 가격보다는 투자의 증가가 가능한 기업으로 맞추는 게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증가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은 투자의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로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국가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정부 정책상에서 말하는 성장 정책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런 기업으로 가장 시장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아니면 ESS 혹은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LNG나
그 전력 사업 같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종목을 2014년 한 해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신규 매수의 타이밍을 잡으시려면은 2014년 초반으로 좀 밀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장에는 신규 매수 자금을 충분히 들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포트폴리오에 종목들이 꽉 찬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다면은 FOMC 이후에 만약에 말씀해 주신 단기적인 상승세가 하루 이틀 나오게 된다면은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전략을 주시겠어요? 일단 실적이 예. 좋지 않은 시점에서 저가 매수, 지금 1950포인트에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저가 매수로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을 걸로 보고 있고, 근데 1월 중순까지는 사실 춘절 수요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춘절 수요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차익을 원하신다면은 1월 초반까지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광혁 연구원과 함께 연말과 연초의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